부분이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내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신정지가 나타날 수도 있죠. 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뭐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네, 기본은. 아니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신 거예요. 가슴뼈랑 갈비뼈가 다 나갔어요. 제가 치료비를 막 물려달라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우리 이거 물려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안 물려도 됩니까? 네. 뭔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끝까지 우기면 대부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 사람 도와주면요 돈 물려내라고 하시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기 전에 무조건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저는 교육을 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얻을 건데 의식이 없을 수도 있죠. 없어도 이 얘기를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시던지 이렇게 동영상 켜놓고 녹취를 하시던지 119 신고하시면 녹취 바로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우기면 억울하지만 대부분 결국 합의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도와줬는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 700만 원 달라고 계신 분도 있고 하임리법 들어본 적 있죠? 목에 막 뭐가 걸렸을 때 식당에서 애가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도와주셨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도와줬는데 하면서 벽에 부딪혔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합의금 300만 원 달라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 불리하거든요. 우리만.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학원 안에서는. 근데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 얘기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중요성 가볍게 볼 건데 우리 혹시 구급차 불러보신 선생님 있나요? 다른 분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대략 몇 분 만에 왔는지 기억하나요? 좀 많이 걸렸어요. 아까 그때 진영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2대인가 있는데 진례 한림에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30분에 왔는데 그 식당에서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이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30분 만에 왔다고요? 네, 여기에 또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절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느꼈어요. 네, 그건 조금 빨리 왔는데 좀 빨리 겹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구급차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출퇴근 시간 당연히 늦게 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8분 안에 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8분 안에 오더라도 여기 선에 있을 때쯤 지금 오는 거거든요. 구급차. 여기까지 왔으면 환자 생명이만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 여기 있을 때쯤 압박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이 시간이 더 짧거든요. 더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진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 교육 받는 거죠. 실습적인 부분 조금 볼게요. 질문 형식으로 조금 진행할게요. 아시면 아실수록 제가 바로 좀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이렇게 누가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봐도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콱 쓰러졌어요. 도와줄 거죠? 제 바로 앞에 쓰러졌으니까 우리 어떻게 뭐부터 도와드리면 됩니까? 쓰러져 있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그건 먼저 할 거죠.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안 좋으세요? 의식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확인을 할 거죠. 우리 의식 확인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의식 확인. 코에 호흡 확인하셔도 되고 맥박 재보셔도 되고 그리고 어깨 두드리셔도 되고요. 현재는 교본상에 쇠골뼈로 변경되었어요. 쇠골뼈 두드리셔도 돼요. 여기 위에를 많이 두드리는 게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두드리는 거거든요. 완전 깐난하기들은 막 발바닥 두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게 가장 기본인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행동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이렇게는 많이 해요. 누구야 정신 차려봐라 일어나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얼굴 만지셔도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흔드는 거. 흔드시면 하반신 마비 오는 경우가 있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깨어나도. 흔드시지 마시고 두드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맥 환자들 있죠. 어떻게 쓰러지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심정지 환자는 90% 이상이 이렇게 쓰러져요. 코뼈가 부서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심정지 환자의 그냥 특징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의식 확인을 막 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미동도 없고 숨도 안 쉬네요. 맥박도 없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 하기 전에 도와드려도 될까요? 기도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119가 와야겠죠. 최대한 빨리 119 신고해야 돼요. 우리 119 신고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계시면 사실 성함만 그냥 부르셔가지고 신고해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 밖에서 성함을 모를 수도 있죠. 맞죠?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옷 색깔이나 특징적인 거,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잡아서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뭐 분홍 색깔 옷 입고 티셔츠 입고 계신 선생님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이거는? 들어본 적 분명히 있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는데 사실 30초 1분이 안 걸려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계속하죠. 흉부 압박.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볼게요. 우리 흉부 압박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심장에다 하는 게 맞기만 해요. 왼손을 그 가운데 중간에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눌러. 어디죠? 아십니까? 보세요. 볼게요. 일단 심장이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해요. 일단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 이거예요. 미국 교본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쪽 꼭지와 턱을 십자가로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간단하게들 있죠.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방법을 잘 선호해하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유재석 씨 저초아래라는 별명 있죠. 유재석 씨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유재석 씨를 도와드리면 여기가 돼야 돼요. 근데 또 여기다가 압박하시면 일단 명치니까 사람 숨 넘어갑니다. 큰일 나요. 우리 압박은 심장에다 하는 건데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눕게 되면 어차피 중앙으로 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중앙을 압박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뼈 아래 지점에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압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에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 더 볼게요. 지금 현재는 명치가 기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찾아갈 건데 제가 명치에 압박하면 안 된다고 했죠. 명치 맨 위에다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얹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찾아가 볼게요. 지금 여기 오는 아이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습니까? 12세부터 12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되나요? 볼게요. 지금 여기 한 손가락 딱 올린 상태에서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은 세 손가락이에요. 고등학생도 포함입니다. 세 손가락 있죠? 옆에 이어서 붙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오는 손가락에 여기 바로 압박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고등학생들, 성인들 세 손가락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왠지 두 손가락이에요. 두 손가락 이어 붙인 다음에 여기 오는 손가락 지점에 여기 압박하시면 돼요. 그리고 7세 이하 있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한 손가락이에요. 그대로 옆에 이어 붙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지금 나이 순서대로 손가락 하나씩 더 펴지고 있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두 손가락, 선생님들, 고등학생 세 손가락입니다. 근데 기억이 나시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이 방식이 1년 뒤에. 그러면 명치에다가는 일단 압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치 위에 부분, 위에입니다. 아무 때나 일단 잡고 압박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얕게 압박하시면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하는 거랑 깊게 압박하셔야 돼요. 깊게 들어갑니다, 사람. 그리고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 책상 좀 치울게요. 여기 앉아 계시면 이쪽에 있으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 보이시는지? 보이시나요? 볼게요. 환자가 누워있으면 몸 최대한 가까이 붙어줄 거예요. 나는 환자랑 저는 이렇게 가까이 붙을 겁니다. 무릎은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셔야지 선생님들이 편하셔서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깍지를 낄 건데 어떤 손이 내려와도 상관없고 올라와도 상관없거든요. 편하신 손을 하시면 되고 압박은 손바닥 전체로 해도 되지만 사실 이 밑에 부분만 이용하시는 게 판자가 좀 덜 다칩니다. 그리고 깍지를 낀 다음에 압박 지점 찾아서 압박 지점에 딱 가져다 댑니다. 이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압박은 바로 되지만 상체 있죠.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조금 더 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팔꿈치는 안 굽힐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기거든요. 처음에 잘 하시다가 굽히지 말라고 하니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들 밀고 있는 거거든요. 미시면은 3분 이상은 못합니다. 이거 남자분들이 하셔도 힘들어요. 미는 거 자체가 위에서 눌러서 찍어주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찍어주셔야 되고 우리 중간 부분이 몇 센치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야 심장에 닿을 거예요. 5cm? 맞아. 5cm예요. 5cm면 어느 정도죠? 한 그 정도 될 것 같죠? 여기 막 눌러보셔도 1cm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 지금. 근데 누워가지고 누르면 그냥 움푹움푹 들어가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깊습니다. 그리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할 거예요. 초당 그럼 2번이 나와요.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그리고 깊고. 네, 일단은 제가 하는 걸 볼 건데 속도감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압박 지점에 가져다 댑니다. 상체 살짝 숙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이거 실제 환자면 저는 언제까지 압박하고 있어야 됩니까? 3분? 네? 3분이요? 3분 아니죠? 언제까지? 119. 맞아요. 119 올 때까지 또는 깨어날 때까지. 이 사람 깨어나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해요. 숨을 막 들이쉬어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들이쉬어요. 그러면 괜찮냐고 물어보고 돌아왔으면 그만해도 돼요. 안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구급차 오기 전까지인데 구급차 평균적으로 7분에서 8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탈진합니다. 5분 넘어가는 순간. 저랑 교대도 하셔야 되고 교대하실 분은 이 자세로 맞은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압박을 하다가 저도 힘들겠죠. 막 신호를 줍니다. 교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시고 바로 교대해 줄 거예요. 2명은 붙어주셔야지 선생님들이 구급차 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꼭 붙어주셔야 돼요. 2분은 이렇게, 한 분은 맞은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도 조금 볼게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하고 있죠. 고등학생도 있나요? 고등학생은 일단 두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그럼 중학생은 압박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죠? 볼게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은 한 손이 보통 원칙이에요. 한 손으로 똑같아요. 아까 제가 무릎 꿇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손 대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한 손 압박이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교대를 어쩔 수 없이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손 압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조금 볼게요. 중학생 3학년인데 중학생 3학년이면 어떻게 압박해야 되죠? 한 손으로 해야 되죠. 한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덩치가 최문만씩 체격이 뭐예요? 그러면 한 손으로 압박하시면 안 들어갑니다. 잘 체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두 손으로 압박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 선생님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뭐 7세 이하는 뭐 두 손가락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작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 애가 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 손으로 압박을 했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럼 그냥 두 손으로 잡고 압박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힘이 나는 너무 없다. 평소에도 힘이 너무 없고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실 중학생 정도는 두 손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잡고 두 손으로 압박하시면 다 부서집니다. 그냥 너무 쉽게 다 부서져요. 원래 부서지거든요. 너무 쉽게 다 부서져버려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격 차이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은 한 손이지만 이건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을 해야 돼서 원래 원칙은 다 하셔야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있으면 혼자서 해야 되는데 지치잖아요. 지치죠. 근데 일단 내 안전이 우선이에요.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만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만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서도 교통사고 나서 뭐 응급처치 해주고 하죠.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위에 손을 주먹을 쥐어볼게요. 그리고 쭉 펴면서 목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좋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누를게요. 눌러볼게요. 쭉쭉 눌러볼게요. 더 깊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 정도만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영하셔도 돼요. 이것보다 더 깊어요. 사람은 이것보다 더 깊어요. 더 깊다고 생각. 여기가 딱딱하던데 지금 중간 부분이 안 부서지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다 부숩니다. 압박하는 사람 손에서도 느껴져요. 뚝 하고 소리도 나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가슴뼈 안 부서져 있다. 그럼 막 의사 선생님 그래요. 뭐야 응급처치 제대로 안 했나?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로 거의 다 부서지긴 해요. 근데 부서지면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압박하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를 일으켰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하셔야 돼. 이거 부서져도 압박은 끝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힘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부서요. 갈비뼈까지. 그러면 이제 부서진 갈비뼈들이 장기를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또 당황을 합니다. 상황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문제가 크게 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시면 돼요. 압박은 찔러도 얕게 찌릅니다. 피 조금 나오는 말아요. 진짜 깊게 찌른 정도면 피가 많이 나와요. 내가 압박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하시면 돼요. 구급차 오기 전까지. 찔러도 대부분 다 얕게 찌르기 때문에 15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진짜 웬만하면 그렇게 깊게 찌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15분이 넘어가면 이미 사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그리고 조금 남아가 했어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공호흡도 뭐 말이 많죠. 지금 하지 않는데 왜 안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했는데 코로나. 근데 그것 때문에도 약간 있게 돼요. 근데 원래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12년 전인가? 그 뭔가에서 쓰러져 되셔가지고 인공호흡도 해주고 막 심폐소생술 했는데 두 분 다 사망하셨어요. 농약 먹고 쓰러져 계신데 거기다 인공호흡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이렇게 되면 2차 감염 때문이거든요. 아예 지금 다 생각이 효과도 일반인이 하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해주셔야 돼요. 화재로 인한 질식 있죠. 한손 들어가줘야 좋긴 해요. 이런 경우 빼고는 사실 다 생각이고 이거는 교육도 하지 말라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좀 풀리고 나면 코로나가 좀 다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이들은 해주면 좋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익사 같은 경우에 또 익사도 해주면 좋아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물이랑 불 이런 경우 해주면 좋아요. 나머지는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세동기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우리 근처에 제세동기 있습니까? 주변에서 본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동에는 무조건 있긴 해요. 못 본 것 같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관리동에는 보통 있어요. 이 정도 세대수는 아마 있을 거예요. 보통. 제세동기 가볍게 볼 건데 어디 있는지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내가 이걸 몇 분 만에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안에는 그래도 들고 와야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제세동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희도 못 샀어요. 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낮춰줬는데 개인이 사기가 조금 부담이죠, 사실. 내년부터 많이 싸게 해준대. 40만 원. 이 정도 선에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들고 와서 소리까지 다 들려드릴 건데 제세동기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걸 못 사용한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유가 브랜드가 한 16개 있습니다. 제세동기가. 그 중에 14개가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전원 버튼, 시작 버튼밖에 없어요. 버튼이. 전원 버튼 누르면 친절하게 우리나라로 설명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유의하실 점 딱 하나가 되는지 딱 그려져 있죠. 이거 그냥 보고 붙이시면 되는데 붙이시고 나면요. 심전도 검사 다 했다고 하면서 시작 버튼 누를 건데 환자께서 떨어진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요. 그럼 떨어진 다음에 그냥 시작 버튼 누르면 되죠. 네, 가족분들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신발 벗기고 있고 팔 다리 주무르고 있고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압박하는 사람 보고 나오라 하고 그냥 시작 버튼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고 계시면 전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들고 올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들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세도 가볍게 좀 볼게요. 이게 목에 뭐가 걸렸을 경우인데 우리 하임리법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하임리법? 아무도 못하나요? 할 수는 있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못할 것 같나요?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막 안아가지고 네, 어떻게 뒤에서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네. 하는 거 있죠? 그걸 좀 정확하게 볼게요. 기독교세는 하임리법으로 자세가 똑바르면 체격 차이가 비슷한 99%는 다 나옵니다. 일단 볼게요. 환자가 목에 뭐가 걸려서 괴로워하네요. 떡을 먹다가 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안아줄 건데 그냥 안아줄 건 아니고 한 손은 주먹을 쥘 거예요. 근데 엄지는 넣어주신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주셔야지 환자가 덜 괴로워합니다.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명치랑 배꼽 중앙에다가 댈 거예요. 명치 아닙니다. 명치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명치랑 배꼽 중앙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된 다음에 안아줄 거고 환자 다리가 있겠죠. 다리 옆으로 벌리게 한 다음에 제 다리를 그 환자 다리 중앙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몸 앞으로 숙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들어줄 거거든요. 당길 건데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길 거예요. 명치 쪽으로 쭉 올려줄 거예요. 근데 하시면서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이 다쳐요. 왜 많이 다치냐면요. 코랑 턱을 엄청 많이 다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얼굴 옆으로 빼신 다음에 당겨서 들어주셔야 되고 체육차이도 좀 비슷해야 근데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한 번만 해보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 생기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연습하실 때는 살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자꾸 뒤에서 당겨버리면 다 나옵니다. 연습하실 때는 눌러본다는 느낌 정도만. 이거 원래 유치원 애들도 무릎 받쳐서 막 하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저학년이 조금 문제예요. 만약 키가 좀 작습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뒤에서 안아서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좀 볼게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원래 이런 방법을 쓰긴 하거든요. 이거 가볍게 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쳐내는 방식. 이런 방식이랑 똑같은 걸 볼게요. 아이들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목에 뭐가 걸려있으면 괴로워하면 세운 다음에 인사시킬 거예요. 네, 이 정도 말고 폴더폰 있죠. 아니 다 접을 거예요. 이 정도 다 접어지거든요. 유연해서. 이 상태에서 견갑골 사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칠 거예요. 이것보다 세게 치셔야 됩니다. 30번 안에 빼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요. 복숭아씨, 동전, 레고, 사탕 웬만한 거 그냥 다 나옵니다. 이걸로. 네, 사실 효과는 이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당기는 것 자체가 걸려있는 걸 지금 입으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데 뒤를 두드려준다. 아니면 의자는 뭐 어디 앉아있는데 뒤를 두드려준다.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가 일자가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더 막혀버리면 이제 위로도 안 나오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시지 마시고 치실 거면 숙여서 치시든 잡고 치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우리 집에 혼자 있는데 또는 여기 혼자 있는데 떡을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렸네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근데 목소리도 안 나와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난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서 올려야 되나 손가락 넣어가지고. 큰일 났죠. 손가락 넣어도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요. 큰일 났죠. 이런 경우를 볼게요. 지금 여러 데도 보면 다 모서리 부분이 다 있죠. 제가 여기 알려드렸죠. 명치랑 배꼽 중앙 가서 치셔도 되고 또는 의자가 사실 좀 편하긴 해요. 지금 의자도 보면 다리가 다 뾰족하죠. 뒤로 뒷부분을 이렇게 댈 거예요. 긴 부분을 잡고 위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하이밀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나는 여기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도 폐쇄가 오면 20초에서 30초만 지나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맞죠? 이런 경우를 조금 볼게요. 환자를 일단 땅에다가 앉힐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아예 앉힐 거예요. 그리고 환자 입에 이물질만 쓸 수 있죠? 손으로 다 꺼냅니다. 보이는 거는 혀를 밑으로 내려놓을 거고 천장보라고 할 거예요. 천장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가 좀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 될 거예요. 청소기 흡입력 때문에 그럼 빨려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기관지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치료받으면 됩니다. 호흡이 멎어버리면 의학적으로는 그냥 사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학생부터 써도 돼요. 초등학생 쓰면 안 됩니다. 아마 입에도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초등학생. 지금 보급되어 있는 청소들 다 가능하고 이게 뭐 사실 안 되는 걸 제가 막 알려드린 게 아니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몇 번씩 나왔었고 요양병원에서 옛날에 많이 썼어요.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안 돼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남자 요양사가 잘 없다 보니까 또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실제로 쓰셔도 되는데 중학생 이상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조금 되지.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도와주기 전에 먼저 이거 해주면 좋다고 했죠.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깊이는 5cm입니다. 깊게 하셔야 돼요. 얇게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제가 다시 오면 알려드릴 거고, 제세동기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임리법 같은 경우는 배꼽이랑 명치랑 중앙 부분에 댄 다음에 밑에서 위로 들어서 올릴 거예요. 우리 이거 위치 한번 더 볼게요. 심폐소생술 명치 맨 위에 부분에 손가락 하나 얹은 다음에 7세 이하 유치원 어린이집 한 손가락,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두 손가락, 선생님들 세 손가락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안 나면 명치 위에 부분에 아무 데나 잡고 일단은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교육할게요. 좀 제가 줄여보려고